많은 사람들이 저 한간에 가서 트위터 아르바이트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할당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든지 아니 남성이 꿀 빨았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가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준석 신임 당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정치부 기자들도 출마 선언할 때 솔직히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다고 해요. 본인은 예측을 하시고 나온 겁니까? 저는 제가 한 3등 안에는 당연히 들어서 경쟁할 것이다 라는 네. 확신이 있었는데 저도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가니까 네. 상당히 당황하긴 했습니다. 언제쯤 확신하셨어요? 저는 제가 대구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유세를 할 때 네. 그 서문시장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하시던 걸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 경쟁을 본다라고 네. 할 정도로 군중이 많이 몰렸을 때 그때 저는 약간 확신이 왔습니다. 사실 뭐 30대라고 이제 저희가 계속 소개를 했지만 이 국민의힘과 함께한 세월 보면 아까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한 10년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 쭉 이제 당을 지켜봐 왔는데 국민의힘이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하나만 꼽자면 뭘 바꿔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양대 정당으로서 양대 정당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구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던 것이 네. 전당대회라는 거 하는 것이 과거 이제 돈봉투 사건 같은 것을 기억하겠지만은 조직 선거나 아니면 줄 세우기 선거가 되는 것을 그냥 지향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가지고 제가 새로운 시도들을 했었고 그게 아주 좋은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네.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결코 전당대회 이후에 이어지는 인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하실 겁니까?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사실 선거를 하면서 저도 동원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 남에게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조직을 모은 데 있어서도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개혁을 제대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 운영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콘텐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예. 같은데 1호 정책 뭘 좀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 청년들 기대도 클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사태나 이런 걸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그 경쟁 자체를 굉장히 왜곡을 많이 시켰습니다. 네.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든지 아니면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특정 성별에 유리한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어떤 그 격차를 해소하고 결국엔 공정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저희 당직자들에게 1호 지시를 했던 게 뭐냐면은 네. 바로 우리 당의 인사부터 음. 예를 들어 당 대변인을 선발하는 것부터 토론 배틀이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특정 정당대 주자에게 줄을 대지 않고서도 네. 임명될 수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노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느냐. 네.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정치인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네. 기본적인 논리력이라든지 아니면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만도 못하냐라는 네.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공천 관련해가지고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대선 후보들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지방선거 그러니까 후보들입니다. 지방선거. 대선 후보들은 제가 봤을 때 시험 없이도 충분히 그런 가능하고요. 자질이 있다 보시고요. 네. 다만 제가 봤을 때 지방선거는 저희가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공천해 줍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그 3,000명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나씩 검증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이제 자격시험 같은 걸 둬가지고 네. 거기 통과한 분들이 뭐 공직 후보자가 돼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허들을 좀 두려고 합니다. 자, 좀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건데 한 9개월 정도 남았어요. 뭐 민심은 모르겠지만 당심이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거라면 이제 대선을 이기라는 건데 예. 비책이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선 경선에서 주자들이 많으면은 흥행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가진 주자들이 지금 범야권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범야권 주자들이 국민의힘을 믿고 당에 들어와서 네. 큰 경선을 치를 수 있으면은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대세론이 초기에 형성되거나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관심이 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요. 경선과 단일화의 모범 모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나경원과 오세훈이라는 저희 당의 아주 훌륭한
대선에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훌륭한 주자들이 경선에서 격돌했고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승부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엔 또 다른 그 저희 당 밖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경쟁을 통해 가지고 또 박빙 승부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됐고요. 네. 그 관심도와 그런 어떤 컨텐츠의 어쨌든 치열함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녹아들었던 것이거든요.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도 충분히 많은 후보들이 각자의 색채를 유지하면서 당에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비빔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이거 그래서- 갈아버리면 네. 큰일 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사람 고유의 맛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네. 고명으로서 맛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뭐 어른들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탄핵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하나고 네. 다만 또 우리 당 안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찬성했던 분도 계실 거고 이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경선은 접점이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각자 고유의 생각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런 판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했고 대세로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여론조사만 보고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이 대세론 얘기를 하면 윤 전 총장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공정 경쟁에 윤 전 총장도 예외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저는 만약에 대세론에 윤석열 네. 총장이 이제 그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당내 경선을 계속 이야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당내 경선에 참여했을 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그 대세론에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 밖의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이 존재하게 된다면은 그때 오세훈 나경원 경선을 통해 가지고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이 같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저희 경선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 윤석열 총장도 본인의 여러 가지 구상이 있겠지만은 저희 당에 참여해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윤 전 총장 측에서 뭐 아직 등판하려면 한참 남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좀 언제까지는 입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해 놓은 가이드 시간이 제가 있습니까? 이제 사실 그 나경원 대표께서 9월이라는 시점을 제시하셨을 때 네. 저도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또 이 경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당대회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다투는 과정인데 네. 너무 경선과 대선 주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봐 제가 그 논의를 좀 하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제 저희가 되셨으니까. 경선 절차가 아무리 저희가 땡긴다 하더라도 네. 8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 8월 정도까지 만약에 결심을 못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다는 그 해석이 저는 네. 그 시점 뒤는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월이면 이제 2달 정도 남은 건데 예. 혹시 뭐 윤 전 총장 측과 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원래 이제 뭐 그 전까지는 밝히지도 않았고 네. 제가 사실 밝힐 수도 없는 전당대회 중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우선 저랑 뉴스탑10에서 같이 패널로 항상 지내던 네. 그 장예찬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굉장히 오랜 기간 호영호재하던 사이인데 네. 어쨌든 윤석열 총장과 이제 직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기 네, 뭐 때문에 같이 소통 일정도 채널은 본의 아니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뭐 지금 특정 주자와의 소통을 계속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네. 아직까지도 출마 의향을 밝히지 않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당 밖에도 당 안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을 위축시킬까봐 제가 그런 소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말씀도 하셨고, 자, 여러 명이 나와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거론이 되잖아요. 예. 직접 좀 찾아가서 대선 한번 나오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네. 답을 하자면요. 그분은 현직 이제 감사원장이시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본인이 직접 그런 어떤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먼저 그 의향을 밝히시기 전까지는 네. 저희가 정당인들이 가가지고 그분을 자꾸 언급하고 그리고 네. 그분을 영입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분에게 좀 신뢰가 되는 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할 것이고요. 네. 다만 또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들은 이미 정치 활동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보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좋은 연구나 또 이런 포럼 같은 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곳에는 자연스럽게 참석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선 경선 룰과 관련해서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예. 좀, 민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을 이제 당심과 민심 5대5로 정하도록 예. 되어 있는데,
민심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굉장히 훈련된 유권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민심이야 이제 사실 언론을 통해서 2차 분석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경향성이 좀 있었다면은 네. 당원들은 저희가 공약 홍보물 같은 것도 보내드렸고요. 네. 영상 같은 것들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1차 자료로 직접적인 판단해서 투표에 참여하신 경향이 높았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훈련된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저희 당원 구조의 문제점이 이번 선거를 통해 노정됐거든요. 네. 예를 들어 호남 당원이 0.8%밖에 안 된다. 네. 아니면 20대, 30대, 40대를 구성하는 비율이 50대나 60대 그것에 비해서 한참 낮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당원들을 모으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있었던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우려된다고 한다면은 당원들을 더 많이 이제 그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모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선 해소를 해보고 그래도 괴리가 만약 우려된다고 한다면은 좀 조정할 수 있겠으나 네. 기본적으로는 당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원들의 조성을 좀 더 변화시키는 그런 쪽에 신경 쓰고 싶습니다. 5대5를 당장 건드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원래 생각이 모든 들거든요. 협상이 그게 모두가 동의하지 네. 못하면 원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대선 전에 영입해야 된다. 네, 저는 여전하십니까? 대선 전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은 저희가 선대위원장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한 10년간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대선 선대위원장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신 분 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네.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은 제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후보가 선임하는 것이거든요. 후보가 만약에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고 제가 또 네. 후보가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적절한 인사로 추천을 하겠으나 그건 네.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당 대선 주자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 보고요. 네. 다만 대선 주자는 전장이 어디로 설정되느냐가 중요하다 봅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나 어쨌든 복지 논쟁의 전장으로 되게 되면은 네. 굉장히 훌륭한 주자가 될 것이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부패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부패 영역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윤석열 총장이 뜨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9개월 남은 대선이 어떤 네. 전장에서 펼쳐질지 그것은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후보 단점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런 말을 합니다. 토론해 보니까 논리적인데 다소 거칠다. 예. 본인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능하냐. 예. 겸손과 논리는 겸비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단점에 대한 보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송을 10년 동안 하면서 그 지적을 안 받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말도 빠르다. 이거는 뭐 제가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정하기 네.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논쟁 과정에서는 저는 거칠다 이제 논쟁적인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예의를 갖추려고 해도 그 논쟁적으로 보이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는 좀 그런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제가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신 거죠? 예,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라고 극찬을 했던데 대통령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제1야당 대표. 무슨 얘기 하고 싶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오늘도 통화해서 네. 어쨌든 뭐 오늘 G7 회담 가시기 전에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어쨌든 코로나라든지 위기 상황이 있어가지고 야당이 협조를 좀 구하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당연히 어떤 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야당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 여야 간에 골이 깊어졌던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 시절에 네.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입법 몰아붙이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저는 뭐 송영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는 송 대표께서 네. 상당히 전향적이고 개혁적인 움직임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제가 그 제안하신 걸 들었습니다마는 여야 당대표가 만나서 정기적인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네. 방식으로 협치를 강화할 수는 있다 봅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예. 좀 이런 질문일 수도 있지만 대선 주자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예. 네. 이번엔 뭐 40세 미만 이제 출마 금지 헌법 때는 예. 못 나가지만 그 다음 도전도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제가 좋은 성과를 낸다면은 더 높은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만은 네. 지금 제가 만약에 대선이라는 큰 판에 그르치게 된다면은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네. 지금 있는 대선에 집중하겠고요. 다만 저는 정치는 언제나 항상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네. 제가 항상 비유하기를 뭐 군대에서 보면 진급을 포기한 대령이 제일 무섭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도전하는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공정과 공존 꼭 약속 지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였습니다.